매일 같이 지나던 길에서 이런 광경을 마주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답니다. 길에서 이상한 고양이를 봤어요. 꼬리가 2개 같아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에 봤었을 때 피가 좀 근데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아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한 마리.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그 친구가 저 고양이인 걸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녀석. 그런데 녀석의 뒷다리가 좀 이상합니다. 뒷다리를 질질 끌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저러지 않았었다니까. 잘 걸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붕대 감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멀쩡했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저 지경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내밀어도 도망치기 일수.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라는데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신고를 했어. 그래 포털스에 나왔는데 도저히 고양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구조 역시 불가능할 만큼 경계가 심한 녀석은 인기척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아픈 다리를 끌고 쓰레기통 근처로 다가갑니다. 혹시 먹을 걸 찾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뭔가 마땅치 않은 듯 이내 차도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곤 불편한 다리로 위험한 찻길을 성큼성큼 건너기 시작하는데요. 아유, 대체 저 다리를 끌고 어디를 가려는 걸까 봤더니 누군가 놓아둔 사료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유,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녀석. 그런데 그때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이 친구. 야, 코스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또 다른 고양이의 등장에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버린 녀석은 결국 먹던 밥도 내팽개치고 걸음 하나 살려라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치는데요. 쳐다보는 것만으로 기선제압을 그러자 했네요. 이내 담장에서 내려온 검은 고양이는 당당하게 그 밥그릇을 차지해버립니다. 그 사이 잔뜩 겁먹은 채 행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검은 고양이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차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숨지겨 지켜만 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녀석을 향해 접근을 해옵니다. 혹시 해코지라도 하려는 걸까 걱정스럽던 찰나. 어머나 뭐죠? 다정하게 얼굴을 부비면서 괜찮냐는 듯 인사를 건네는데요. 그리곤 비장한 표정으로 길 건너편 한창 식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은 고양이에게 다가서더니 와우! 잔뜩 날선 얼굴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다 큰 싸움이라도 벌어지는 건 아닐까. 예상과는 달리 한치 물러섬 없는 단호한 눈빛 앞에 그 기세등등하던 검은 고양이가 잽싸게 주랭랑을 쳐버리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제 몸집보다 2배는 더 큰 고양이를 단숨에 제압하곤 서둘러 차 밑에 숨어있는 고양이에게 향한 녀석.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양이를 트럭 밖으로 내보내더니 안전하게 길을 다 건널 때까지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봐 줍니다. 야. 그렇게 다시 사료 앞에 도착한 녀석은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다리가 불편한 녀석이 밥을 먹는 동안 이혼석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철통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야. 하지만 더는 못 참겠는지 밥상에 슬쩍 숟가락을 올리나 싶더니 먹지는 않고 밥 먹는 친구 곁을 서성이는데요. 행여나 방심한 사이 다른 길고양이들의 공격이 날아들진 않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주변을 살피고 나서야 겨우 한 입 먹는 둥 마는 둥. 아니 대체 요 둘은 무슨 사이인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볼 때마다 항상 같이 붙어 있고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한 마리 안 보이면 한 마리가 이제 울어서 부르고 그러니까 좀 지켜주는 느낌? 와, 아니 도대체 어떤 인연이길래 바늘 가는데 실 가듯 24시간 그 곁을 지키는 건지. 두 고양이의 사연을 알기 위해 뒤를 바짝 쫓던 그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빌라 주차장 안쪽에 한눈에 봐도 꽤 번듯해 보이는 집이 마련돼 있는데요. 비닐로 바람을 차단한 것도 그렇고 분명 누군가 세심하게 보살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꼼꼼한 그저 오갈 곳 없는 길고양이겠거니 생각했는데 혹시 녀석들에게 주인이 있는 걸까요? 치료를 한번 받았나 봐요. 비밀투성이인 두 녀석은 둘만의 공간에서 추위에 얼었던 몸을 녹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쉴 법도 한데 행여 집 안으로 찬바람이 새어들어올까 온몸으로 막아서는 녀석.
편히 몸만 번 뉘질 않고 또다시 몸이 불편한 친구의 보디가드를 자처합니다. 야. 그날 오후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서자 어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 두 녀석이 함께 달려나가는데요. 여자의 목소리에 버선발로 마중을 나온 녀석은 여자의 뒤를 졸졸 따릅니다. 인기척만 났다 하면 도망치기 바빴던 녀석이 혹시 주인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SBS 동물농장 팀에서 나왔는데요. 이 고양이들 아세요? 아, 얘는 아는 거 여기 앞에 네네네. 길고양이들인데 네네. 얘가 다쳐가지고 아, 예, 얘는 우리 건물 이름 지어가지고 네네. 에코라 적고요. 얘는 이렇게 복실복실해가지고 식빵이에요. 주인은 아니지만 귀여운 이름까지 붙여주고 돌봐주고 있다는데요. 아주머니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다리가 불편한 에코랍니다. 10월 초쯤에 이 주차장에서 유난히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나서 유심히 보니까 다리를 많이 끌더라고요. 한쪽 다리를. 지난 가을 애처로운 고양이 울음소리에 나와보니 다리를 다쳐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가 있었다는데요. 아, 심각했구나. 그런 녀석이 안쓰러워 밥을 챙겨주고 한 달 가까이 보살폈다는 아주머니. 그 정성 덕분일까요? 굳게 닫혀있던 에코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저 붕대도 혹시 어머니가 다 감아주신 거예요? 예. 첫 만남 후 녀석을 겨우 잡아 상처 부위에 붕대를 감아주었지만 그 이후로 다리를 만지는 것만큼은 허락치 않는다는 에코. 그래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했다는데요. 그런데 다친 다음부터 식빵이가 곁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친 에코의 곁에 어느 날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고 신기하게도 에코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답니다. 야, 신기하네요, 정말. 그날 이후로 이렇게 한 집에 살며 서로를 의지한 채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는 에코와 식빵이. 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지만 둘의 평화로운 아지트는 늘 배고픔에 허덕이는 다른 길고양이들의 표적이 되곤 한다는데요.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는 매서운 시선들이 쏟아지던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얼굴로 동태를 살피더니 살금살금 에코와 식빵이 아지트로 접근하는 불청개 고양이. 뭔가 수상한 낌새를 차린 걸까요? 휴식을 취하던 에코와 식빵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영역 다툼이 일상인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따스한 보금자리는 그야말로 빼앗고 싶은 영역일 테죠. 에코와 식빵이 아지트에 발을 들인 녀석은 이내 밥을 훔쳐먹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때 날선 경고의 목소리에 잠시 주춤하더니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뺍니다. 든든하네요. 그러자 식빵이 불이 나게 뒤를 쫓으며 침입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경계를 멈추지 않는데요. 오, 정말 든든하죠? 식빵이가 여잔데도 수컷인 에코를 지켜주는 거 보면 기특하고 이쁘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친 에코의 곁에 짠 하고 나타난 식빵이가 수컷이 아니라 암컷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친 수컷의 보디가드를 자처하고 나선 암컷 고양이라니. 와, 이거 정말 신기한 일 아닌가요? 이 묘한 인연이 어떻게 시작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다친 에코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물가에 내놓은 아이 바라보듯 늘 애를 태운다는 거죠. 헌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아픈 다리로 하루 종일 쏘다니는 철부지 에코 때문에 식빵이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에휴, 그래도 싫은 내색 한번 없는 거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천생연분 아닐까요?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고양이들이 한다는 게 참 진짜 대견하기도 하고 둘이 잘 챙겨주니까 같이 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오늘도 식빵인 찬바람에 맞서 뜬 눈으로 에코를 지킵니다. 불청객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예상할 수 없기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나 본데요. 그렇게 한참을 추위와 사투를 벌인 후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에코 곁으로 돌아온 녀석. 그런 식빵이가 에코 역시 고마운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식빵인 왜 다친 에코의 곁을 이토록 목숨 걸고 지키는 걸까요?
아마 우연치 않게 서로 간에 의지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영역 다툼을 대부분 하는데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다른 애가 침입했을 때 지켜줬다든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믿음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게 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도 특별한 인연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었을 거랍니다. 아마도 식빵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어떤 순간에 성치 않은 몸의 에코가 용기를 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식빵인 매 순간 에코의 곁을 지키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간밤에 맹추위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다음 날 오후. 그런데 에코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할 식빵이는 어디 가고 에코 연석 혼자인 걸까요? 어제 밤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없더라고요. 아침에 9시 정도에 내려가 보니까 늘 곁에 찰싹 붙어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에코를 지켜보고 있는 식빵인데 대체 어딜 간 거죠? 다급해진 에코가 서둘러 식빵이를 찾아 구석구석 살펴보지만 어쩐 일인지 그 어디에도 녀석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점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에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도로에 나가 앉아 식빵이를 기다리는데요. 차들이 쌩쌩 지나쳐가는데도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위험해. 그렇게 있는 힘껏 밥그릇이 놓인 곳까지 와서도 사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애타는 울음으로 식빵이를 부르는 에코. 하지만 좀처럼 식빵이가 나타나질 않으니 안절부절 에코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그때 숲을 너머로 뭔가 보이는데요. 혹시 식빵인가 싶었지만 아이고 연속 일전에 봤던 그 고양이잖아요. 미국 갱 영화인데요. 그 검은 고양이의 등장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에코. 아이고 하필 차 밑에서 또 다른 고양이를 맞닥뜨렸네요. 둘 사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에코를 지켜줄 식빵이가 없으니 녀석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 순간 구세주처럼 식빵이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차 밑에서 에코를 노려보던 녀석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아, 진짜. 그렇게 침입자 고양이를 쫓고는 에코에게 다가와서 늦어서 미안하다 달래주는 식빵이. 하지만 아무리 식빵이가 에코를 아낀다 해도 매일 24시간 따라다니며 지켜줄 순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숱한 위험이 도사린 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챙겨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환경으로는 애들이 살아나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두 녀석을 함께 구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도로가다 보니까 뭐 쫓아서 잡는다거나 해서 고양이들이 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좀 안전하게 구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여나 구조 과정에서 놀란 녀석들이 바로 옆 도로로 도망이라도 치게 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포획들을 이용한 유인 작전을 쓰기로 했는데요. 이제 녀석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녀석들 설마 낌새라도 차린 걸까요? 아니 평소라면 벌써 나타났을 녀석들이 어째 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보살펴온 아주머니가 맛난 간식을 들고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빌라 주변을 살피던 그때 에코 연석 여기 숨어 있었네요. 그런데 어라?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요? 아주머니에게만은 유일하게 곁을 내주던 녀석이 그대로 전력 질주해서 황급히 아지트로 숨어버립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네, 잡았어요. 괜찮아. 잔뜩 겁을 집어먹고 숨어버린 에코를 어르고 달래서 무사히 케이지로 옮기긴 했는데 에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는지 예민하게 구는 녀석. 괜찮아. 어쨌든 에코는 아주머니의 활약 덕분에 무사히 구조가 됐고요. 이제 식빵이를 구조할 차례입니다. 유인해야죠. 아무래도 둘 사이가 끈끈한 만큼 에코의 도움을 받아 식빵이를 유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에코의 울음소리를 들은 식빵이가 나타났습니다.
에코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놀란 표정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식빵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에코의 곁으로 다가가는데요. 망설이지도 않아. 그 순간 그렇죠, 성공입니다. 와, 아이고. 하지만 식빵이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잔뜩 까칠한 반응을 보이고 겨우 달래 케이지에 넣을 수 있었는데요. 와, 진짜 다행이네요. 그런 녀석들을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다리에 상처를 입은 에코는 물론이고 식빵이까지 꼼꼼히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녀석들 어떤가요, 선생님? 건강 상태는 그 에코 다리 외에는 특별하게 이상한 데는 없습니다. 다 건강한 상태로 보입니다. 뭐 건강하다니까 정말 다행이긴 한데 멀쩡했던 에코의 다리가 어쩌다 하루아침에 이 지경이 된 건지 보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다리가 완전 신경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이거 그대로 두면은 폐혈증도 올 수가 있고요. 개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절단 수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신경을 되살리기 늦었고 이대로 두면 염증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상처 부위를 절단하는 게 최선이라는데요. 부디 에코가 그간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아주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다 끝났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실밥 뽑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수술도 잘 됐고 이젠 더는 상처로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야, 애썼네. 고생했어. 아이고, 아직 많이 아플 텐데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녀석.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떡해.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에코의 단짝 식빵이가 찾아왔네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식빵이가 에코한테 전하는 것 같아요. 식빵이와 아주머니의 든든한 응원 속에 힘든 시간을 잘 버텨준 에코가 그저 고맙고 기특합니다. 춥고 외로운 길 위에서 조건 없이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고 험한 세상 위로가 되어준 둘의 우정은 오래도록 아름답게 기억될 겁니다.